난이도는 뭐 저번이랑 비슷한 것 같습니다. 뭐 크게 신유형도 없고요. 달라진 것도 없습니다. 여전하죠. 화학은 항상 똑같아요. 등급 컷도 저번이랑 이제 비슷합니다. 3월 모의고사랑 비슷하죠. 1등급 컷이 일단 EBS 기준으로 보면 42점. 그 다음에 이제 2등급 컷은 36점. 와, 여기서부터 이제 벌써 갈려요. 이게 뭐야? 1등급은 뭐 그렇다 치자. 42도 좀 낮아 보이는데. 그죠? 3등급 컷 29점. 나이스야. 3등급이 20점대라니. 그지?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기회가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생명은 좀 대비가 되더라고요. 생명도 내가 보기에는 그냥 평상시 난이도랑 비슷해요. 화학도 이제 비슷하고 생명도 평상시 난이도랑 비슷한데 생명은 컷이 더 높아요. 그 말은 생명 쪽으로 이제 애들이 많이 몰린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잘하는 애들도 그쪽으로 많이 가고 이렇게 몰려서 그렇게 된 거고, 화학은 그냥 다 빠졌잖아. 다 빠지니까 그냥 좀 컷이 애매하게 되는 것 같아요. 약간 중상위권들이 좀 없는 느낌? 상위권만 존재를 하고 중상위권이 조금 없는 느낌. 이제 이 기회에 2등급 이상은 되게 받기가 쉽다라는 얘기죠. 그냥 컷만 보고도 그런 경향이 다 보인단 말이에요. 물론 이제 6월 모의평가를 보면 더 정확하게 나오겠지만 재수생, 반수생들이 끼면 어떻게 될지 몰라. 근데 일단은 지금 현역들만 봤을 때는 현역들은 중상위권이 없다라고 봐도 돼요. 중상위권 내가 2등급까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1등급은 최상위권이겠죠. 상위권, 최상위권. 근데 최상위권은 만점이지. 만점이 최상위권이고 1등급은 이제 상위권. 그 다음에 2등급까지를 이제 중상위권이라고 보시면 중상위권이 없어요, 내가 보기엔. 그래서 2등급은 확실하게 받기 쉬울 것 같다, 이번 수능에서. 만약에 졸업생들, 재수생들이 현역과 비슷하다라고 가정하면 그러면 아마 2등급은 쉽게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조금만 노력하시면. 알겠지? 좋은 거죠. 오히려 생명이 지금 조금 컷이 높아가지고 당황스럽긴 해. 자, 물리는 어땠냐? 물리는 모르겠네. 자, 그대로 겉함은 크게 변하지가 않습니다. 자, 1번부터 볼게요. 그래도 일단 해야 되니까. 자, 1번 보겠습니다. 일단은 뷰테인, 에탄올, 염화나트륨 나와 있습니다. 그렇구나. 자, 기억. 연소 반응은 발열 반응이다. 이거 가를 안 봐도 연소 반응은 발열 반응이죠, 기억에. 그 다음에 니은 나가 증발할 때 증발 자체가 흡열 반응입니다. 증발 자체가 흡열 반응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상태가 변할 때 고체에서 액체, 액체에서 기체로 갈 때 이 방향 자체가 흡열이에요. 에너지가 커져야 되니까. 근데 반대로 간다. 색깔 좀 다르게 해볼까요? 그래서 반대로 간다라고 하면 이거는 발열 반응인 거죠. 이렇게 상태 변화도 이거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탄소화물은 탄소가 들어간 거니까 그냥 눈에 보이시죠? 가와 납니다. 정답은 5번이에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 보시면은 원자과 전자수만 세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원자과 전자수만. 원자과 전자수만 딱 써볼게요. 그림을 보면 항상 나왔을 때 원자과 전자수를 세봐라. X는 그냥 하나입니다. 그죠? 공유혈합 중에 하나만 될 거니까. 그 다음에 Y는 원자과 전자가 몇 개예요? 6개죠. 그러면 이 X2, Y2는 과산화수소다라는 얘기가 돼요. 과산화수. 이렇게 됐고요. 자, 그럼 이제 옆에 보시면 Y, 그러니까 ZN가 N가 플러스랑 YN가 마이너스라고 나와 있잖아. 그럼 이거 산소니까 산화이온이야. 그럼 얘는 자동으로 그냥 마그네슘이니까 플러스 이온이죠. 껍질이 2개니까. 됐어? 그래서 N은 2고요. 기억 맞고 니은 고체 상태에서의 전기 전도성은 자, 그냥 얘는 금속이잖아, 마그네슘. 그러니까 마그네슘이 더 높죠. 뭐보다? 이온 결합보다. 이온 결합보다는 전기 전도성이 높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얘는 없는 거죠, 고체 상태에서. 이온 결합은 아예 없잖아. 그치? 정답은 이제 기억년. 이주기 원소는 요거 산소랑 산소밖에 없네. 그래서 한 가지죠. 정답은 3번. 됐나요? 어렵지 않죠. 자, 그럼 3번도 보겠습니다. 3번은 자, 메틸아민. 뭔지 몰라도 돼. 그냥 이 화학 반응식을 보면은 개수비가 하나가 나와 있으면 땡큐잖아요.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맞추면 되죠. 자, 이렇게 맞춰져 있으니까 탄소 개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럼 탄소는 이제 몇 개니 했을 때 4개죠. 4개 앞뒤로. 그 다음에 수소는 몇 개야? 총 몇 개입니까? 20개죠. 20개. 4 곱하기 5니까. 20개인데, 20개면 여기 이제 얼마가 붙어야 돼요? 10개가 붙어야 돼요. 이렇게. 됐습니까? 10개가 이렇게 이제 붙으면 되고요. 그 다음 산소는 이제 총 몇 개? 뒤에서 18개죠. 18개니까 여기 9개가 붙어야겠죠. 끝이야. 정답은 3번. 됐고요. 자, 그 다음에 4번. 4번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루이스 전자점식이 나오건 그림 모양으로 나오건 그냥 원자과 전자수를 세면 됩니다. 1, 2주기 원소라고 했고요. 지금 보시면 1, 2주기라고 했으면 헬륨이 들어갈 리가 없기 때문에 얘 무조건 수소예요. 무조건 수소입니다. 수소 아니면 헬륨인데 헬륨은 안 나오니까
결합을 안 하니까요. 자, 그리고 원자과 전자수 마찬가지로 세보시면은 X는 몇 개입니까? 원자과 전자가 7개죠. 그 다음에 W는 몇 개입니까? 3개죠. 그리고 2주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플로린이고 얘는 동소잖아. 그럼 그 결합물은 BF3가 되는 거죠. 얘는 삼각형, 평면 삼각형 구도가 되니까 120도가 되겠죠. 평면 삼각형. 그래서 이 X랑 W가 나왔고, 그 다음 옆에 보시면은 이것도 원자과 전자수를 세면 됩니다. 이 ZY3인데 플러스 1가잖아. 그 말은 원자과 전자수가 누군가 하나가 부족하다라는 소리죠. 하나가 부족하니까 플러스 1가가 된다. 정상적이면 이제 이온 그 전하량이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한번 세보시면 일단 1주기가 있으려면 거기 서브 원자가 당연히 수소겠죠. 수소가 하나는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Y가 수소다라고 하면 수소는 이제 원자과 전자가 하나가 부족할 수가 없지. 그럼 0개인데 말이 안 되니까 Y가 수소가 돼야 되고요. 그 다음 Z가 원자과 전자가 몇 개냐라고 보면은 Z 원자과 전자가 몇 개입니까? 거기서 세보시면은 자, 여기서 자, 이렇게 됐으면 자,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5개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가 부족해서 5개이기 때문에 원래는 6개다라는 얘기야. 원래가. 그러니까 얘는 산소가 돼야 된다라는 얘기죠. 2주기니까. 아시겠죠? 그럼 이거는 뭐예요? 하이드로늄 이온의 구조가 된다. 그리고 또 하나, 중심원자에 결합한 원자가 3개이면서 중심원자에 결합한 원자가 3개이면서 비공유 전자쌍이 한 쌍이 있을 때는 이건 삼각불 구조다. 그래서 얘는 107도가 돼야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됐는가? 오케이. 자, 기억. Z의 원자과 전자수는 5개이다. 6개입니다. 이런 거 낚이지 마세요. 그 다음 니은 공유 전자쌍의 수는 자, X2는 F2잖아. 그럼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럼 당연히 더 클 수가 없죠. 니은 틀렸죠. 다른 거 보지도 마. 그냥 하나인데 어떻게 더 커요? 틀렸어. 그냥 니은은. 이런 거 시간 뺏지 마. 그 다음 D가 결합각은 WX3. 얘는 120도. 그 다음에 Y2G. Y2G는 Y2G니까 이건 물분자를 얘기하는 거죠. 물분자는 104.5도지 않습니까? 그죠? 오케이. 다 외웠죠? 그래서 BF3가 더 크다. 정답은 2번입니다. 오케이. 되니? 오케이. 그 다음에 5번. 5번을 봅시다. 자, 뭐, 액체 양에서 기체 양을 뺀 거다. 근데, 요거죠. 일단 처음에 액체밖에 없었는데 기체로 증발을 하니까. 기체는, 시간이 갈수록 기체는 점점 더 많아지고요. 액체는 점점 더 작아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값은 어떻게 돼요? 점점 작아지는 게 맞죠. 평형으로 갈수록. 근데 이 T일 때, T에서 이제 이 T일 때 평형에 도달했다고 하니까 얘랑 얘는 똑같아야 돼, 시간이. 그러니까 얘 이제 똑같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점점 작아지는 거니까 A가 더 커야 되겠죠. 처음이 더 크겠죠. 자, 그래서 기억 틀렸고요. 그 다음에 니은 2T일 때 증발 속도분의 응축 속도. 그치? 속도가 증발과 응축, 역반응과 정반응의 속도가 같을 때가 평형이니까 둘 다 이제 1이 돼야 되겠죠. 1. 이렇게 속도분의 속도니까 1 돼야 되는 거 맞고요. 그 다음에 디귿은 그냥 틀린 말이죠. 평형 상태에서는 항상 반응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정반응, 역반응의 속도가 같으니까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 일어나지 않는 건 아니다. 일어난다. 정답은 2번입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자 6번. 용질 A가 1g이 녹아있답니다. 그럼 일단은 화학식량을 구하라고 했어. 오케이. 자, 그리고 지금 용액의 조건을 보니까 0.2몰 농도의 A 수용액 100g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밀도가 D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몰 농도가 나와 있으면 부피를 무조건 알아야만 몰수를 구할 수가 있다. 그러면 얘를 이제 밀도로 나누면은 D분의 100ml죠. 맞습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화학식량 구하려면은 밀리몰보다는 몰로 가는 게 편하기 때문에 얘를 이제 리터로 바꿔줘야 돼요. 그러면 이제 0.1, 그러니까 D분의 0.1 리터 이게 될 거 아니야. 됐죠? 그럼 이제 몰 농도랑 부피를 곱하면 걔가 몰수가 될 거 아니야. 맞죠? 몰수. 그러면 0.2 곱하기 D분의 0.1 몰이잖아. 용질의 몰수가. 요게 1g인 거죠. 그러니까 요거를 1g. 이렇게 하면 요게 이제 화학식량인 거죠. 몰분의 그램. 그래서 정답은 50D. 됐는가? 오케이. 자, 그래서 4번이고요. 자, 제가 이렇게 단면으로 인쇄해드린 이유는 5단 노트 같은 거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제 모의고사는 적어도 올해 모의고사는 직접 본 거 있잖아. 그래서 너희들이 실제로 틀렸던 문제들 그런 것들 이제 오려가지고 5단 노트 하나 만들어서 과학 전용 이제 5단 노트를 하나씩 만들었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를 했는데 한 번도 만드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누구든. 자, 7번. 수학은 하잖아. 5단 노트. 과학은 왜 안 해? 맨날 100점 맞으면 안 해도 돼.
근데 아니잖아. 항상 틀리는 유형이 있을 거야, 분명히. 그런 것들을 위주로 좀 오답 노트를 해봐라라는 얘기죠. 아시겠죠? 자, 7번. 야, 이거는 그냥 이제 화학을 이제 하신 분이라면 바로 감이 오거든요. 무슨 감이냐면, 봐봐. 요거 20%고요. 딴 거 필요 없어. 우리 그냥 수능 실전이거든요. 실전이라고, 실전. 야, 이거 보자마자 뭐 떠올라야 돼? 붕소예요. 바로. 이거 내가 동위원소 수업할 때 항상 얘기하는 거잖아. 붕소. 10짜리. 5번 10짜리. 5번 11짜리. 얘 20%. 얘 80%. 10.8. 이런 거에서 계산하고 있지 말라고. 알겠죠? 계산하고 있지 마세요. 자, 어쨌든 이제 X 보시면 X는 전자수분의 뭐야 이거? 전자수분의 중 빼기 양. 그대로 대입해봐. 전자는 어차피 양성자랑 똑같이 몇 개? 5개잖아. 그래서 5. 그 다음 중성자는 6개죠. 그래서 얘는 0.2, 5분의 1. 끝이야. 그 다음에 이제 디귿 보시면, 디귿은 중성자 수를 얘기했잖아요. 자, 1g에 요 11짜리에 들어있는 중성자 개수. 그럼 이거는, 자, 11분의 1 곱하기 1g당이라고 하면 이제 원자량분의 1이니까. 그래서 11분의 1 곱하기 중성자 수 6개. 그 다음에는 10분의 1 곱하기 중성자 수 5개. 근데 이거는 11분의 10 아니죠?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기억 니은. 됐지?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8번 보겠습니다. 8번. 지금 시간 뺏길 문제 전혀 없죠, 아직까지. 이런 데서 다 시간 뺏기면 안 됩니다. 지금 빨리 하는 거에서는. 자, 8번. 자, 이거 나왔잖아. 2주기. 그 다음에 모든 원자는 옥텟 규칙을 만족한다. 그러면 4개밖에 없어. 뭐, 탄, 질, 산, 풀. 4개로 이제 만드는 겁니다. 자, 그래서 X, F2다. 그럼 X는 누구인가? 당연히 탄소죠. 2개가 들어가야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Y, F3. 그럼 3개가 들어가는 거니까 Y는 누가 돼요? 당연히 질소가 되죠. 공결합 3개 하는 거. 그 다음에 Z, F4니까 Z는 뭐가 돼요? 탄소. 이렇게 이제 만들어주고요. 자, 간은 무극성 분자이다. 누구인가? 얘죠. 균형이 맞으니까. 자, 그다음 중심원자의 산화수. 중심원자의 산화수 보시면 이제 플로린이 무조건 마이너스 1이야. 무조건 마이너스 1이야, 플로린은. 그러니까 얘는 얼마야? 플러스 4고요. 얘는 플러스 3이고. 얘는 플러스 2가 돼야 되겠죠. 이렇게. 알겠지? 자, 그래서 니은, 기억 맞죠? 가에는 극성 공결합이 있다. 이렇게. 근데 이제 일단은 문제에서 산화수가 나가 다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얘 빨리 나라고 잡아주시고 얘가 다죠. 자, 기억 맞고, 니은, 맞고요. 그 다음에 디귿, ZX2. ZX2. 자, CO2. 맞죠? CO2잖아. 자, CO2에서 당연히 산소가 부분적인 운전하죠. 전기음 농도가 더 크니까. 그렇지. 정답은 5번이 되겠다. 됐지? 자, 그 다음에 이제 9번. 3주기이고요. 3주기. 3주기 XYG에서 원자과 전자수의 합은 10개다. 오케이. 잡았고요. 전자가 들어있는 기억, 2개 들어있는 기억이야. 2개 들어있는 니은이고요. S오비탈 아니면 P오비탈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 상대값 아니고요. 실제값이야. 실제값으로 2, A, 4, P. 그럼 2랑 4를 먼저 보면 되겠죠. 근데 이게 얘가 S일 수가 있어요. 4개인데? S오비탈이 4개면 4주기야. 그죠? 그러면은 당연히 얘가 P오비탈이고 얘가 S일 거야. 맞죠? 이렇게 이제 보셔야 되고요. 네, 그렇다고 해서 S오비탈이 2개라고 보면 안 되는 게 전자가 2개 들어있는 S오비탈이야. 그러니까 나트륨일 수도 있어요. 2주기이거나 나트륨이거나 둘 중에 하나야. 이렇게 이제 보셔야 되는 거죠. 그 다음 P오비탈이 4개 있으면 이건 답이 정해져 있습니다. P오비탈이 전자가 이게 봐봐. 일단은 전자가 2개 들어있는 P오비탈이니까 이 P는 다 차 있어요. 그 다음에 또 3P에서 찰라면 얘가 2개가 차면 홈투규칙 되면 안 돼. 나머지가 하나씩 차 있어야 이게 가능해. 이게 누구예요? 황. 바로 알 수 있죠? 3P4니까 황이잖아. 황. 그럼 이게 얼마야? 황은 S오비탈이 1, S, 2S, 3S 다 차 있으니까 3개가 다 차 있다. 오비탈의 개수가 3개. 오비탈의 개수 물어보는 거죠. 이렇게.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얘 그럼 원자과 전자가 몇 개예요? 원자과 전자는 6개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맞아요. 자, 그러면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알아야 돼? 블라블라블라 3주기. 아, 3주기라고 정해놨습니다. 나트륨이잖아. 정해져 있잖아. 그러니까 3주기면은 1S, 2S 이게 두 개가 다 차있고, 그럼 이제 요거 두 개를 얘기하는 건데, 그럼 나머지 3SM 두 개가 차면 안 된다는 소리잖아. 그러니까 3S1이니까 당연히 나트륨이죠. 원자과 전자가 얘가 하나고 6개고 합이 10이니까 얘는 얼마야? 3개네. 얘는 자동으로 알루미늄. 그럼 알루미늄은 P오비탈, 전자가 2개 들어있는 P오비탈이 얼마니 했을 때 2P에만 다 차있죠. 3P 하나 들어가 있으니까. 그래서 얘는 3P. 네. 자, 기억 틀렸죠? S오비탈이고 기억은. 그 다음에 니은 A 플러스 B는 6이다. 맞죠? 3 더하기 3. 그 다음 전자가 들어있는 P오비탈의 숫자. 전자가 들어있는 P오비탈의 숫자 자체는 얘는 이제 3개죠. 그죠? X랑 Z 물어봤으니까. 그 다음 얘는 알루미늄은 3P에 하나 들어가 있어. 그래서 이제 4. 3대 4가 된다. 정답은 4번이 되겠다. 됐니? 예. 자, 그 다음 10번. 자, X에서 X, Y, G를 얘기할 건데 얘네들은요. 황, 염, 칼슘. 요거 4개 중에 하나고 당연히 아르곤의 전자 배치가 되고요. 홀전자수 물어봤으니까 일단 쓸게요. 홀전자수 몇 개야? 2, 1, 빵. 됐죠? 일단 쓰고 가. Z가 Y보다 크다. 홀전자수가. 자, 그 다음에 원자반지름과 이온반지름 중에 하나다. 라고 했는데 지금 위치를 보시면 빠밤, 짠. 자, X, Y, Z. 자, 얘가 니은. 이거는 그냥 상황을 빗대 보면 돼요. 예를 들어서 얘가 이온인가? 라고 하면 자, 이게 이제 원자죠. 그 원자 반지름이 더 큰 애가 누구예요? 이 중에서. 당연히 누가 돼야 돼? 얘네 둘 중에 하나겠지. 얘네보단 얘네가 크니까. 왜? 원자 반지름은 왼쪽 아래로 갈수록 크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왼쪽 아래에 있는 애들이 얘. 그냥 얘잖아. 그러니까 얘가 이제 칼륨이거나 칼슘이 돼야 되는 거야. 만약에 그렇게 되면. 원자 반지름이니까. 근데 이온 반지름이 이제 얘네가 더 크냐? 그건 맞죠. 근데 만약에 이제 이걸 이제 붙잡았어. 그러면 당연히 이온 반지름이 더 큰 애가 원자 번호가 더 작은 애가 이온 반지름이 크니까. 그럼 얘가 이제 더 큰 애가 황이고 얘가 염소가 돼야 되죠. 그랬을 때 이 조건을 만족하느냐? G가 더 커야 되는데 1 아니면 0이야. 그럼 당연히 얘는 아니잖아. 근데 1보다 작은 애가 없어요. 홀전자수가. 그럼 이게 오류야, 이게. 그러면 요게 원자 반지름이 아니라 반대로 기억이 원자 반지름이 돼야 되고 얘가 이온 반지름이 돼야 하는구나 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반대겠죠? 칼륨과 칼슘이 얘네 둘일 거 아니에요. 원자 반지름이 더 크니까. 그러면 제일 큰 애가 칼륨, 그 다음이 칼슘 이렇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Y, 즉 홀전자수 하나보다 더 큰 애는 2개밖에 없으니까 그 2개인 거는 황이 된다는 얘기죠. 됐는가? 끝이요. 자, 기억, 니은 맞죠? 그러면. 그 다음에 이온의 전하량분의 반지름. 일단은 이온의 반지름이 제일 작은 애가 누구냐 했을 때 얘잖아요. 원자 번호가 제일 작은 거니까. 근데 거기다가 플러스 2까지 나눠버리니까 당연히 얘가 제일 작죠. 그래서 이제 얘가 이제 칼슘이 아까 지금 X였으니까 X가 가장 작다라는 얘기예요. 이 값은 정답은 5번 되겠습니다. 됐니? 네, 그 다음에 이제 11번 볼게요. 식초 1g에 들어있는 아세트산의 질량, 이거 퍼센트 농도 얘기하는 겁니다. 퍼센트 농도. 일단 식초 10ml의 질량을 측정을 한답니다. 식초 10ml의 질량, 맨 밑에 보시면 Ag이라고 나와 있어요. 자, 10ml가 Ag이다. 자, 그리고 맨 밑에 결과에 식초 1g당 아세트산의 질량은 Xg이다라고 했으니까 일단 식초 10ml, 즉 Ag에 들어있는 용질의 질량은 얼마냐라고 했을 때 그냥 AXg입니다. 그냥 곱하면 되죠. 1g당 질량을, 용질의 질량을 그냥 곱하면 그게 용질의 질량이잖아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요게 가잖아. 가에서 만든 식초에서 물을 넣어서 100ml로 만든답니다. 그래도 용질의 숫자는 똑같죠. 여기에다가 이제 물을 추가시켜서 100ml로 만들었다라고 해도 용질은 똑같이 AXg입니다. 용질은 안 바뀌어요. 이렇게. 근데 그 100ml로 만든 것 중에서 10ml를 뺀 거야. 10ml를 뺐잖아, 다 해서 지금. 그럼 용질도 10분의 1이 돼야 되겠죠. 100 중에 10이니까 10분의 1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럼 용질의 질량은 얼마니 했을 때 이렇게 풀면서 내려가 0.1 AX 질량이. 얘를 이제 적정을 시작하는 거야. 얘를 이제 적정을 시작하는데 그때 이제 수산화이온의 몰수가 얼마냐라고 했을 때 0.1 곱하기 그다음 1 곱하기 0.1 곱하기 이제 밀리몰이니까 밀리몰 그죠? 10밀리몰 10ml. 그럼 이제 얘가 1밀리몰이죠. 1밀리몰.
자, 그럼 얘도 밀리몰로 이제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분자량이 60이래요. 그러면 이제 60분의 0.1 AX죠. 질량을 분자량으로 나누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되면 얘는 밀리몰이고 얘는 몰이니까 이 몰에다가 1000을 곱해줘야지. 그래야 밀리몰로 똑같아지죠. 이렇게 끝입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X로 이제 정리를 하시면 X는 5A분의 3 이렇게 나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되셨죠? 네. 자, 그 다음에 12번. 자, 12번. 바닥 상태 나트륨 원자에서. 오케이. 나트륨 11번. 자, 기억에서 디귿은 주양자수, 방향자수, 자기양자수 중에 하나다. 이거 그냥 표로 만들면 되겠네. 자, 오비탈에 따라서 표로 한번 만들어 놓고 시작하는 게 더 빠를걸? 이렇게. 만들어. 그리고 시작하는 게 훨씬 빠릅니다. 이거 빨리 쓰면 3초도 안 걸려. 그지? 이렇게 써놓고 시작합니다. 자. 자, 이런 거 만약에 숫자 나오면요. 제일 큰 숫자나 제일 작은 숫자 먼저 보시면 편하거든요. 이해되세요? 그러면 얘를 보시면 3이 보여요. 근데 니은이 분명히 0일 거란 말이에요. 니은이 0이면 얘가 3이라는 얘기거든요. 얘가. 그죠? 그럼 3이라는 숫자가 보이는 게 어디밖에 없냐? 뚜루뚜루뚜뚜뚜. 됐죠? 그럼 얘는 뭡니까? 3S죠. 그리고 요 디귿이 뭐예요? 니은은 확실하게 0이니까 디귿이 주양자수가 된다는 얘기죠. 이해되십니까? 이렇게. 근데 이 니은은 아직 뭔지 몰라. 이 둘 다 0이거든요. 아직 몰라.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요것도 이제, 그러니까 어쨌든 나머지 두 개를 더해서 0이니까. 그럼 3S, 요거 두 개 더해서 0인 거죠. 이렇게. 근데 뭐가 기억이고 니은인지는 아직 모르고. 이해돼?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볼 수 있는 게 우리가, 요거 좀 볼까요? 요거? 2. 왜냐면 정보가 두 개가 나와 있으니까. 2와 1, 이렇게 된다. 그럼 니은은 일단은 1보다 작은 숫자가 돼야 됩니다. 1보다 작은 숫자. 그럼 당연히 2라고 하면은 주양자수가 얼마가 되나? 얘가 1보다 작은 숫자. 얘가 2나 이렇게 1이 되면 안 돼. 그럼 얘는 1 아니면 2겠죠. 얘가 1이면 얘가 1이고, 얘가 0이면 얘가 2겠죠. 이거밖에 없죠. 그러면 얘가 2가 될 수 있는 거는 지금 둘 중에 하나고요. 이렇게. 맞지? 근데 ES가 되면은 요 값이 이제 0이 돼야 돼. 그렇잖아. 뭔지는 몰라도 0이 돼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는 일단 2P입니다. 일단. 그죠? 그럼 이제 얘가 2고요. 니은이 또 0이란 얘기예요. 니은이 0. 근데 지금 요 라인에서 0이 될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니은이 자기양자수구나. 그럼 얘가 방향자수구나.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게 둘이 더해서 1이 될 수 있는 경우에서는 얘랑 얘 더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빠밤. 이렇게. 된 거죠. 그럼 남은 거 하나가 뭐예요? 이렇게. 자, 자기양자수랑 주양자수를 더해가지고 2가 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뭐밖에 안 남았습니까? 지금 이거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ES. 됐지? 그래서 자,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4번. 야, 근데 기억니은 디귿 아닌 거 나온 게 처음 아니야, 이거? 원래 모든 문제가 다 기억니은 디귿으로 나오지 않나요? 오지선다형으로 안 나오지 않았었나요? 낯서네. 낯설다, 너. 모의고사에서 1, 2, 3, 4, 5번이 조금 낯설어. 이게. 보통 기억니은 디귿으로 다 하는데. 어쨌든 4번입니다, 정답은. 자, 13번. 자, 원자 XYG의 1차 이온화 에너지와 2차 이온화 에너지를 나타낸 것이다. 이건 조금 더 쉽네요. 왜냐면, 자, 1차 이온화 에너지 순서가 그냥 XYG. 2차 이온화 에너지도 XYG.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1차와 2차의 갭 차이가 확 난다, 많이 난다라고 한다면, 1쪽 나트륨인가? 리튬인가? 이런 걸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갭 차이가 그렇게 확 나는지에 대한 게 뭔가 느낌이 안 와요. 그러다 보니, 아닌가? 해서 이제 원자번호 7, 8, 9, 11, 12가 들어가는 그래프 내가 그냥 그리면 그게 제일 빠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냥
7번이니까 한 6번 라인부터 그려보세요. 왜냐하면 이제 2차는 왼쪽으로 한 칸 미니까 6번 라인이 돼야 되니까. 7번부터 한번 이제 그려보시면 6번 라인부터 이제. 짠! 이렇게 이제. 그죠? 그러면 1차는 질, 산, 풀. 지금 11, 10이니까 나트륨, 마그네슘. 이렇게만 쓰면 되죠. 그죠? 그럼 여기서 3개를 찝는 거야. XYZ를. 그리고 나서 이 2차는 얘를 왼쪽으로 한 칸 밀어니까 똑같이 이제 기울기를 똑같이 해놓고서 따란. 너무 조금 더 이렇게. 조금 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왼쪽으로 한 칸 밀면 질, 산, 풀, 나.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마그네슘. 그럼 일단은, 자, 이 크기를 비교했을 때 X, Y, G 이랬을 때 똑같아야 돼. 근데 지금 봐봐. 나트륨 여기선 제일 작아. 여기선 제일 커. 그럼 너 탈락. 그러면 나트륨을 탈락시키고 나서 나머지를 보는 겁니다. 그럼 3개를 픽했을 때 그 경향이 일정한 게 질소, 산소도 안 맞아요. 맞죠? 근데 산소, 플로린에도 안 맞아. 일단 누가 들어가면 안 돼, 그러면? 산소가 들어가면 안 된다라는 얘기야. 그럼 나머지 3개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 마그네슘, 질소, 플로린 순서죠. 여기도 마그네슘, 질소, 플로린 순서가 된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그래서 마그네슘, 질소, 플로린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못 풀었다고 해도 내가 유효액전화가 나오면 자, 디귿선지 봐봐. 원자과 전자가 느끼는 유효액전화는 Y랑 G를 비교하고 있어. 이 말 자체가 무슨 말이에요? Y랑 G는 서로 같은 주기다. 이게 힌트가 된다고. 같은 주기다. 아시겠죠? 이거 무조건 유효액전화 물어보면 같은 주기입니다. 같은 주기. 같은 주기밖에 못 물어보니까. 아시겠죠? 자, 정답은 1번. 이렇게 되겠다. 됐죠? 자, 그 다음에 14번. 이거는 그냥 암기하고 있으면 빠르게 됩니다. 이거 그냥 암기 문제예요. 무조건 암기 문제야. A 플러스 B는 C다와 같은 그냥 암기 문제예요. 2주기라고 있고. 그 다음에 모두 구성원자가 3원자래요. 아, 이러면 얼마나 심플하냐. 그리고 분자에서 모든 원자는 옥텟 규칙을 만족한다. 야, 봐봐. 그러면 탄, 질, 산, 풀로 만들 수 있는 애들 중에서 3원자 몇 개 안 돼요. 몇 개 안 된다고. 자. 자, 이렇게잖아. 그럼 일단 이거부터 봐. 얘 뭐예요? 어차피 하나밖에 안 돼. NOF. 뭐, 혹은 FCN도 될 수도 있겠네. FCN. 이렇게. 둘 중에 하나겠죠. 일단 됐고. 자, 그 다음에 가에서 보시면 일단 근데 단일 결합수를 봐야 되는데 자, 이렇게 2개긴 한데 문제는 일단 봐봐. 단일 결합수. 단일 결합수가 하나다. 아, 근데 얘도 하나고 얘도 하나다. 플로리드. 오케이. 그럼 잠깐 찰게요. 자, 여기 보세요. 단일 결합이 이제 빵개래. 빵개고 2개로 이루어진 거 뭘까요? 단일 결합이 없고 다중 결합만 있는데 3원자인 거. 뭐야? 하나가 생각나야 돼. 딱 하나. 원소가 2개 들어간 거. CO2. 맞죠? 이렇게 됐지. 그러면 W랑 X가 이제 CO 라는 얘기잖아요. 그럼 여기서 W가 안 들어갔거든요. 뭔가가 안 들어가야 돼. 그치? 아직도 모르겠다. 그러면 여기를 보자. 다 단일 결합이 2개입니다. 2개고요. 원소가 2개인데 3원자야. 그럼 하나밖에 없지. 뭐예요? 말고 있어요? 없어요. 단일 결합이 2개면 공결합이 2개란 얘기잖아요. 자, 이렇게 OF2잖아. 그러면 X랑 Y 겹치는 게 이제 X는 그럼 산소죠. 이렇게. 그러면 자동으로 이제 W가 산소가 되는 것이고요. 여기서 남은 거 이제 Y가 플로린. 됐지? 그럼 여기서 X, Y니까 산소랑 플로린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너 탈락! 예잖아. 이렇게. 끝. 아, 이것도 그려줄까요? 그러면? 질소가 중심원자고요. 그다음에 이제 플로린. 자, 이렇게 돼야 되겠죠. 이거 약간 구분형입니다. 이렇게. 됐지? 자, 기억. 가에는 이중결합이 있죠. 니은. 다의 분자 모양 구분형이다. 이것도 맞고요. 비공유 전자쌍수의 비는 나 대 다가 몇 대 몇이냐. 나 대 다. 나는 6개고 얘는 8개죠. 3대 4. 틀렸죠. 정답은 3번. 되었니? 쉽죠? 아직까지도 막히는 문제 없죠? 그치? 자, 15번. 금속 문제. 무조건 뭐 떠올려라?
전화량 보죠. 자, 전화량 처음에 A 플러스가 10N 들어있대요. 전화량 얼마? 10N. 그래서 금속을 넣으면 나는요 여기다가 B를 W1g 넣은 거고 가는 여기다가 C를 W2g 넣은 거. 그러면 어쨌든 금속 넣었으니까 전화량은 싹 다 10N이 돼야 됩니다. 자, 실험 결과 다해서 B 이가 플러스는 C와 반응하지 않았다. 그러면 B 이가 플러스는 나와 다해서 개수가 똑같아야 된다. 반응을 안 했으니까. 자, 일단은요 A 플러스와 B 이가 플러스가 있대, 나에서. 근데 비율이요 1대 3이래. 1대 3. 아, 뭐 3대 1일 수도 있습니다. 3대 1일 수도 있죠. 이렇게. 맞아? 근데 이게 일단 나 다를 쓰고 할게요. 다는 A 플러스 B 이가 플러스 그 다음에 C N가 플러스. 여기서는 이제 뭐의 비율인지는 모르는데 일단은 1대 2대 3이에요. 그러니까 6분의 1, 2분의 1, 3분의 1이니까 1대 2대 3이 되겠죠. 오케이, 1대 2대 3. 그러면 이걸 이제 맞춰야 되거든요. 전화량 10으로 뿅뿅 해서 이제 맞춰야 되는데 맞지. 근데 1대 3. 맞출 수 있는 숫자가 뭐가 있을까? 근데 이게 비율이요. B가 이렇게 되면, 맞지? B가 요 비율이 되면 A가 너무 적어요. 왜냐면 여기서 일로 갈 때 B가 반응을 안 했잖아. 반응을 안 하면 이제 남은 A만 반응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A가 이 1의 비율보다 작아지면은 1과 3의 비율보다 더 커져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만들어버리면 얘 전화량이 너무 커져요. 안 맞잖아. 이게 수적인 감각이잖아, 이게. 맞지? 그럼 그냥 얘를 B 이가 플러스, 얘를 A 플러스로 맞출 수밖에 없다. 근데 지금 전화량이 이렇게 되면 5잖아요. 그러면 얘가 그냥 2개. 그리고 얘가 6개가 되면 전화량이 정확히 10이 되죠. 전화량이 10N. 이렇게. 나 왜 계속 초록색만 쓰고 있지? 빨간색도 좀 쓸게요. 자, 빨간색. 계속 초록색만 쓰고 있는 것 같아. 자, 어쨌든 여기서 B 이가 플러스는 그대로 2개가 돼야 돼. 근데 봐봐, 2라는 거를 잡을 수가 있는 게 뭐 지저분하게 얘를 2로 잡지는 않을 거야. 그거 이상하잖아, 지금 숫자가 지금. 그러면 얘 아니면 얘인데요. 얘가 만약에 2대 4대 6이 되면 전화량이 너무 10보다 커질 거라는 게 보이잖아. 그러니까 이게 안 되니까 당연히 요 2개짜리가 B 이가 플러스가 돼. 이해. 이해돼? 그럼 이제 나머지의 싸움인 건데, 나머지의 싸움이잖아. 그러면 A 플러스가 3이다. 그렇게 하면 예를 들어 A 플러스가 3이야. 그러면 C N가 플러스가 1인 거잖아, 이렇게. 혹은 아니면 A 플러스가 1이고요. B 가 플러스 그대로 2고요. C N가 플러스가 3인 거잖아. 그럼 둘 중에 전화량이, 자, 얘 전화량은 얼마였니? 7이죠. 3 더하기 4니까. 그럼 얘가 3이면 되거든? N은 무조건 자연수가 돼야 돼. 이랬을 때 이제 전화량 10이죠. 근데 만약 이렇게 돼버리면 얘 둘의 전화량이 얼마예요? 5잖아. 그럼 얘 전화량이 5가 되려면 이 N이 얼마? 3분의 5예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 이거 아닌 거죠. 요거인 거죠. 끝. 자, 기억. 나에서 금속은 무조건 환원제입니다. 금속은 환원제예요. 산화가 되니까. 기억은 맞는 말이고. 자, N은 2다. 3이다. 틀렸죠, 니은. 그 다음에 원자량. 원자량은 그냥 이 몰수를 질량으로 나누면 되잖아요. 어차피 상대값이니까. 자, C의 원자량은 얼마야? 1몰분의 W2. C. 그 다음에 B는 얼마예요? 2몰분의 W1. 그래서 얘는 이제 얼마가 돼야 돼? 2W2분의 W1이 돼야 되겠죠. 틀렸죠? 정답은 1번입니다. 되는가? 오케이, 좋아요. 자, 16번. 자, HCl과 NaOH. 산과 염기 중에 하나. 자, pH와 pOH의 차이의 절대값. 절대값이 2래요. 그럼 이거부터 일단은, 근데 산인지 염기인지 모르는구나. 오케이, check it out. 자, 그 다음에 이제 부피. 오케이. 그 다음에 수소이온의 양. 야, 이거는, 그럼 우리가 하이드로늄 이온의 몰농도의 비를 알 수가 있죠. 왜냐면, 부피분의 몰수가 몰농도니까. 그러면, 자, 부피는 지금 가대에다가, 몰수부터. 자, 수소이온의 양은 몇 대 몇이고? 1대 10의 4승이고.
맞죠? 부피의 비는 10의 3승 대 10이잖아. 이거 나누면은 얘가 이제 하이드로늄 이온, 즉 수소이온의 몰농도가 되지 않습니까? 몇 대 몇이 돼야 돼요? 크로스 하면 얼마냐? 1대 10의 6승이 되겠죠. 맞아요? 당연히 누가 더 수소이온이 많은 거야? 그러니까 몰농도가 큰 거야? 나잖아. 그러니까 나가 HCl이 돼야죠. HCl. 그지? 나가 이제 HCl이 되고요. 그 다음 얘가 이제 NaOH가 되면 되겠죠. 그럼 NaOH면 이제 어쨌든 pH가 더 큰 겁니다. pOH보다. 그리고 이 차이가 나야 돼요. 근데 더해서 14인데 차이는 2가 나야 돼. 얼마야? 당연히 8과 6인 거죠. 됐지? 이렇게. 그럼 얘 pH가 8이죠. pOH가 6인 거고요. 이렇게. 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지금 이거에 좀 빗대 보시면, 자, 이거에 빗대 보시면. 자, 가는 지금 그래서 수소이온의 몰농도가 10의 마이너스 8승인 거잖아. 실제 값이. 이건 얼마야? 10의 마이너스 2승. 그러니까 얘는 이제 pH가 얼마가 되고 2가 되고, 얘는 pOH가 얼마가 되고 12가 되는 거죠. 끝이야. 끝. 자, 기억. 가는 NaOH다. 맞죠? 그 다음에 니은. 가에서 수산화이온의 양. 자, 그냥 빨리 계산해 봅시다. 가에서 수산화이온은 이거죠. 그러니까 10의 마이너스 6승 곱하기 부피. 이거죠. 그 다음에 나에서 하이드로늄 이온의 양. 얘는 그러면 10의 마이너스 2승 곱하기 부피. 요거잖아요. 아, 요거 이제 계산해 보시면 되죠. 요 계산하면 얼마 나오니? 100 아닌가요? 틀렸죠, 니은. 그 다음에 디귿. 나에다가 물을 넣어서 100ml로 만들었다. 야, 이거 물타기잖아. 이게 부피가 100이니, 아니 10이니까 이게 100이 되면 부피는 10배가 됐죠. 그럼 몰농도는 몇 배가 돼야 돼? 몰농도는 10분의 1배가 되는 거니까 pH는 1 증가해서 3이 돼야죠. 틀렸어. 정답은 1번. 이렇게. 됐죠? 여기까지도 어려운 문제가 없습니다. 여기까지는 20분 내에 무조건 풀어야 돼요. 속도전. 아, 근데 선생님, 저 아무래도 안 나와요. 아무래도 이제 20분, 그러니까 이게 빨리가 안 돼요. 왜 이렇게 자꾸 시간이 부족하죠? 다 하려고 그래서 그래. 문제를 다 읽으려고 해서 그래. 그러니까 아까도 내가 보면은, 예를 들어서, 아까 어디 있었죠? 아까, 뭐 있었는데? 문제가? 다 안 읽어도 되는 선지들 같은 게 있잖아. 그지? 예를 들어, 4번도 봐봐. 4번도 딱 풀었을 때,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기억 틀렸고, 니은 틀렸지? 읽지 말고 2번이야, 그러면. 이런 게 안 되잖아, 지금. 기억, 니은 진짜 무조건 때려 죽여도 아니잖아요. 2번이 확실하잖아. 근데 확인하려고 디귿을 풀고 있는 거야. 그래놓고 시간이 없대. 이해돼요? 뭔 말인지? 아, 물론 이제 기억, 니은이 아닌 경우가 없을 수도 있으니까 아까 있었는데 하나가. 잠시만요. 쭉 가다가 모르겠어요. 아까 보였었는데 지금 안 보이냐, 왜? 하여튼 뭐 이렇게 제낄 수 있는 선지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바로. 1번이? 아니, 1번은 다 읽어야죠. 읽긴 읽어야죠.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거는, 그러니까 안 읽어도 되는 경우, 이거 4번에도 있네요. 니은에서도 4번에 니은이야. 4번 그대로네. 지금 X가 플로린인 거 알았잖아. 근데, 자, X2가 플로린인 거 알았는데, 자, 공유 전자쌍을 물어봐. 우리 이거 하나인 거 알거든요? 뭐 하나보다 적은 건 없어요. 당연히 이건 틀린 선지다라 바로 찍고 가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거에서라도 좀 시간을 좀 아끼자. 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야 우리가 지금 라스트 페이지, 4페이지를 풀 수가 있어요. 킬러 문제들을. 시간이 빨리 가네. 빨리 합시다. 17번. 그리고 화학이 옛날만큼 안 어려워요, 지금. 난이도가. 모의고사가. 한 2, 3년, 한 2022년, 23년 이때가 제일 피크 찍은 것 같아요, 난이도는. 근데 점점 쉬워지고 있습니다. 자. 산화완원. 산화수.
자, 문제 힌트를 보시면 이렇게 미지수가 많으면 분명히 다른 힌트가 나옵니다. 자, 그게 뭐냐라고 했을 때 지금 보시면은 XO3 3가 마이너스 3몰이 반응할 때 생성된 YN가 플러스가 2몰이다. 자, 그럼 이거에 대한 계수비를 봅니다. 간단한 계수비를 맞춰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지금 하나만 있어도 이미 두 개거든요. 그러니까 최소값이 2 이상이야. 왜냐면 얘가 두 개면은 얘가 이제 하나일 때 얘가 두 개가 돼야 되잖아. 그죠? 그지? 이렇게. 그럼 얘가 이제 3이다. 그럼 얘가 3이고, 이렇게. 맞아? 그러면 그냥 얘를 2로 잡으시면 돼요. 근데 만약에 얘가 이제 1이다 이렇게 나왔으면, 3대 1이면 이제 6대 2 이런 식으로 잡아야 되겠죠. 왜냐면 얘가 최소값이 2니까. 이렇게. 어쨌든 얘가 2면 얘가 1입니다. 해보고 만약에 분수 나오면 나중에 마지막에 2 곱하면 되지. 그러면 얘가 3, 얘가 3, 이렇게. 잡아놓고 시작하시면 되죠. 되셨습니까? 자, 그럼 이렇게 되면은 산소는 개수가 정해졌습니다. 산소는 몇 개? 16개죠. 16개니까, 지금 여기 모르네. 그죠? 그럼 수소도 몰라. 그럼 다른 힌트를 봐야 됩니다. 자, 생성물에서 X의 산화수는 N 플러스 2다. 오케이. 자, 얘가 N 플러스 2랍니다. 그럼 이제 산화수의 변화를 체크하시면 돼요. 증가한 산화수랑 감소한 산화수가 같아야 돼요. 근데, 야, 이거부터 좀. 야, 누가 산화됐고 누가 환원됐어요? 기본적인 개념이에요. 누가 산화되고 누가 환원됐는지 어떻게 파악해? 산소가 떨어졌어요. 그럼 뭐야, 얘가? 환원이잖아. 그럼 당연히 얘가 산화가 돼야죠. 산소가 떨어진 애가 환원이니까. 이렇게 먼저 산화랑 환원을 파악해야 산화수 변화를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일단 산화수 잡아볼게요. 자, 얘는 산화수가 얼마예요? 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에다가 얘 더하면 마이너스 3이 돼야 돼. 그러니까 얘 얼마? 플러스 3이죠. 맞지? 그 다음에. 자, 그러면 얘는 증가한 거잖아요. 3에서 n 플러스 2로 증가한 거잖아. 그러면 일단 증가한 산화수는 얼마니 했을 때 큰 거에서 작은 거를 빼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n 플러스 2에서 마이너스 3을 뺀 값이다. 근데 거기다가 얼마 곱해야 돼? 3개니까 3을 곱하시면 된다. 짜란, 이렇게. 자, 그러면 감소한 산화수는 얼마냐? 감소한 산화수의 절대값은 똑같아야 돼요. 절대값도. 그럼 감소했다라는 거는 일단은 앞에서 뒤를 빼야 절대값이 나오죠. 감소한 거니까. 이해되죠? 그럼 일단 얘 산화수 얼마예요? 자, 마이너스 2짜리가 7개인데 얘 2개를 더하면 마이너스 2가 됩니다. 그럼 얘는 플러스 6인 거죠. 그래야 12에다가 14를 더해서 마이너스 14를 더해서 마이너스 2가 됩니다. 그래서 플러스 6이 돼요. 얘는 그냥 n이죠. 맞죠? 그러면 자, 앞에서 뒤를 빼는 거니까 감소한 거는 6 빼기 n이죠. 근데 몇 개? 2개. 이렇게. 뒤에다 하자. 이렇게 하면 n 나오잖아. 그래서 n이 얼마냐? 계산을 해보시면 얼마냐? 3 나오네요. 됐습니까? 이렇게 정해주시면 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얘가 3가 플러스. 됐죠? 그럼 이제 산화수가, 그 다음에 이제 마무리만 하시면 돼요. n 잡았고, 그 다음에 얘도 이제 얼마야? 5죠. 이렇게. 됐어요? 산화수 변화 다 체크했습니다. 자, 근데 M 어떻게 구해야 돼? M. 얘가 산화수가 5니까 얘 5에다가 얘 마이너스 2짜리를 M개 더하면 마이너스 2짜리를 M개 곱한 값을 더하면 마이너스 3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M도 나오죠. M 얼마예요? 얼마냐? 4 나옵니까? 오케이. 자, M은 4. 끝이야. 자, 기억. Y는 산화됐으니까 산화수는 감소한다. 그 다음에 M은 4이다. 맞고요. 니은도. 그 다음에 디귿. 계산해보시면은 C분의 A 플러스 B. 2분의 1 나옵니다. 정답은 5번. 됐어? 이렇게. 그 다음에 18번. 중화반응 볼게요. 중화반응 어때요? 네? 싫어. 아니, 네 감정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난이도를 물어보는 거야. 네? 어려웠어요? 뭐 풀었어요? 시간 때문에 아니면 그냥 어려워서? 시간, 그치. 또 그게 문제야. 우리가 못 풀잖아. 우리 다 실력 있어. 이게 과학탐구 있잖아. 20문제 1시간 주잖아요. 니네 다 푼다. 근데 1등급 컷 50점이다, 그러면. 매번. 그래서 시간 관리도 실력이라는 얘기지. 자,
몰롱도가 이렇게 비율이 나와 있으면 땡큐입니다. 자, 이거 제가 비슷한 문제 한번 풀어드리지 않았었나요? 저번 모의고사죠? 그렇지. 그대로 나오지. 내가 만약에 이렇게 이 미지수의 단위가 통일되어 있으면 그냥 그걸로 가라고 했잖아. 기억나시죠? 이렇게. 자, 그 다음, 뭐야, 이거? 아, VV. 자, 그 다음에 상대값이 아니라 음이온의 양분의 양이온의 양이 8분의 5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럼 8과 5를 대입해서 전하량이 같다를 구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음이온의 몰롱도는 상대값입니다. 이거는 이제 비율로 가는 거구나. 그러면 이제 1대 x. 그래서 그 비율로 x를 구할 것이다. 자, 일단은 또 액성이 나와 있는 게 중성이다. 2가 중성이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 중성에서 말이야. 염기는 그대로잖아요. 근데 산을 지금 모르네. 요것 때문에 모르네. 그지? 그러면 원의 액성을 좀 파악을 해봐야 됩니다. 자, 만약에 원이 예를 들어서 중성이나 염기성부터 해보자. 염기성이면 어떻게 될까? 염기성이면 전하량 보존 법칙 두 개니까 음이온은 누구인가? y 마이너스 플러스 OH 마이너스는 Z가 플러스 곱하기 2 요게 돼야 돼요. 그러면 음이온분의 양이온 숫자가 몇 대 몇이 돼야 돼? 몇 분의 몇이 돼야 돼? 2분의 1이 돼야 되겠죠. 2분의 1. 근데 2분의 1이 아니잖아. 그리고 중성이면 이렇게 돼요. 염기, 중. 염기, 중. 그러니까 중성이나 염기성이면 어때? 무조건 2분의 1이 돼야 돼. 2분의 1이 아니니까 얘는 산성이다. 이렇게. 이걸 파악을 했어야 됩니다, 일단. 자, 그럼 산성이니까 산성일 때는 전하량 보존 법칙으로 이제 풀어보시면. 산성일 때는 y-는 그죠? z가 플러스 곱하기 2 플러스 h 플러스지 않습니까? 자, 이제 요 숫자를 갖다가 셀이 대입하시면 됩니다. 자, 음이온이 몇 개니까 그냥 음이온은 8개입니다. 그러니까 비율이야, 비율로 갈 거야. 자, 8대. 자, 이거 숫자 어떻게 배치해야 돼? 5를 배치했는데 8이 돼야 돼요. 3과 2잖아. 합쳐서 5개인데 전하량은 8개니까. 그러면 8대 3이란 얘기입니다. 구경꾼 이온수의 B가. 이해돼요? 그러면 이제 A랑 B의 단위가 통일이 돼요. A랑 B의 단위가 이제 확실하게 좀 통일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이해돼요? 근데 여기서 지금 V가 나와 있으니까 살짝 불편하잖아. 그러면 지금 V를 1로 보세요. 1V. 그러면 그냥 Z가 플러스를 2분의 3A. 내 맘이야 그냥. 1로 보면 돼. 그러면 OH-는 몇 개? 3A. 됐죠? 근데 그렇게 됐을 때 자, 요 y-의 비율. 색깔 좀 다르게 볼까? 자, y-의 b와 요게 8대 3이야. 8대 3이라고. 그러니까 얘는 얼마예요? 8대 3이 되니까 얘는 2분의 8인 거잖아. 2분의 3이니까. 그럼 얘는 4. 됐잖아. 그러면 얘도 4A 이렇게 된다. 됐어? 오케이.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고요. 마저 써볼게요. 여기도 Z가 플러스도 2분의 3A OH-도 3A 이렇게 되죠. 됐어요? 오케이. 자, 이렇게. 자, 그 다음 건 이제 어떻게 하시면 될까 했을 때, 더 쉬워졌어. 얘 그냥 A거든. 그러니까, H 플러스가 A입니다. 그냥. 곱한 거. 2A죠. 쏘리. 왜냐면, 이가니까, 얘가 A니까. H 플러스가 2A잖아. 근데, 중성이란 말이야. 중성이란 얘기는 H 플러스의 숫자와 얘가 같은 거니까, 얘가 A가 돼요. H 플러스가 A, Y-도 A가 되겠죠. 근데 이게 10mm거든, 지금. 10mm일 때 A거든요. 그러면 4일 때는 몇 mm가 돼야 돼? 40이 돼야 될 거 아니야. 얘가 40이에요. 이렇게. 나오잖아. V 얼마? 20. 이렇게. 오케이. 다 대입합시다. 이제 20. A는 필요 없어요. A는 그냥 냅두면 돼요. 이렇게. 자, 이제 뭐만 계산하시면 돼요? 빠밤. 요거. 자, 일단은 음이온의 몰롱도 이거 계산해 봅시다. 자, 부피 얼마? 60. 60분의 음이온은 누구인가? 했을 때 산성이니까 얘밖에 없죠. 그래서 4A. 이 말은 즉슨 15분의 A란 소리입니다. 이렇게. 자, 얘도 이제 계산해 주시면 돼요. 중성이니까 어차피 OH-는 없을 거야. 음이온은 얘랑 얘밖에 없어요. 그러면 20, 10, 20이니까 얘는 50이죠. 50분의
얼마야? 2a. 얘는 25분의 a다. 그럼 x는 얼마야? 15분의 a일 때가 1이야. 그럼 25분의 a일 때는 얼마입니까? 얘가 5분의 3. 끝!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오케이. 됐어? V랑 X 다 나오죠? 계산하시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9번 볼게요. 19번. 자, 혼합물. 자, 일단 내가 이거 푸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만약에 이렇게 나오잖아. 미지수로 나오잖아. 그러면 문제에서 뭘 물어봤는지를 보세요. 뭘 물어봤는지를 보세요. 자, A 얼마야? 이런 식으로 나와. A 플러스 X 이런 거 얼마야? 이러면 A가 진짜 얼마인지를 구해야 돼. 근데 지금 뭘 물어봤어요? 이게 C분의 A. 상대값이죠. 그럼 나는 상대값으로 구해도 돼. 뭔 말이냐면, 만약에, 봐봐. 만약에 여기서 얘가 실제가, 예를 들어 이런 거라고, 아니, 진짜 아니야. 그럼 실제값이야. 예를 들어 실제가, 이거였다고 쳐보자. 그러면, 실제면은 이제 A가 2다라고 해서 구해야 되잖아. 이렇게 되면. 근데 물어본 게 C분의 A거든요. 그럼 얘를 실제로 했을 때 2분의 6으로 해서 3이 나오나, 아니면 그냥 내가 풀었을 때 그냥 1대2인 것만 알아서 얘를 요렇게 풀고 나서 그 다음에 1분의 3으로 푸나 어차피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식으로 나오면 그냥 상대값으로 풀어도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됐죠? 결론 나는 싹 다 내 맘대로 상대값으로 풀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그런 맥락에서 접근을 하시면 돼요. 처음에. 자, W 필요 없죠? W 다 빼버려. 그냥 8, 16, 30, 15. 그 다음에 이제 Y만의 질량. Y만의 질량이 3, 4. 야, 그러면 X의 질량도 해주면 되잖아. 더한 게 전체니까. 그러면 다 더하면 38이에요. 근데 그 중에 Y가 3이야. 그럼 X는 얼마인데? 이걸 하면 되잖아요. 얼마요? 35. 그러면 얘도 이제 31이야. 근데 얘가 3이야. 그럼 얼마야? 28. 쓰고 시작을 하라고. 그 다음에 전체 원자수는 괄호치고 상대값 써 있으니까 11대 10인 거 이제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되셨나요? 이런 식으로 일단은 접근을 해보자 라는 얘기야. 알겠니? 네, 이렇게 일단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질량을 좀 볼게요. 지금 여기서 차이가 무슨 차이가 나냐 했을 때 봐봐. 지금 얘는 똑같죠? 얘는 똑같지? 근데 지금 얘만 몇 차이예요? 얘만 몇 차이야? 7 차이잖아. 그러면 얘가 이제 7g일 때가 원자수가 얼마인지 그 차이를 보면 되겠네. 이해돼요? 그러니까 얘네 둘이 지금 7g 차이잖아요. 7g 차이 전체가. 그럼 그 7g일 때 그 차이를 보면 되지 않겠냐. 자, 그럼 내 맘대로 상대값으로 한번 해볼게요. 내 맘대로의 상대값. 예를 들어서 그냥 제일 작은 거 먼저. 1로 보세요. 1. 그럼 얘가 2죠. 이렇게. 맞아? 1. 그리고 Y 개수가 같아야 돼. Y 개수가 같아야 돼. 이렇게. 전체 원자수. 이렇게 할 필요도 없네. 왜냐하면 전체 원자수를 보시면 보이시죠? 7g당 전체 원자수 차이가 얼마야? 이걸 기준으로 갈게요. 전체 원자수 차이는 X 원자수 차이밖에 없잖아. 그럼 7g 차이는 원자수가 1이라는 얘기야. 넣지. 그러면 우리가 따로 X 원자수를 써주면 돼요. 자, 여기서 이렇게 써줄게. 옆에다 써줄게. 바로 X 원자수, Y 원자수. 노란색으로 쓸게요. 그러면 얘가 35g이니까 X 원자수가 몇 개야? 5개. 그럼 얘는요? 4개. 됐지? 이런 식으로 가면 되지 않겠냐? 그럼 전체 원자수가 11이니까 얘 얼마야? 6개. 그럼 얘는요? 6개. 이해되지? 그러면은, 자, 이제 숫자를 이제 어떻게 맞춰주냐 했을 때, 자, 요거는 1대 2입니다. 요거 2대 1이에요. 근데 요 조건을 만족하려면 숫자가 어떻게 돼야 될까? 다시. 자, 1대 2고요. 얘가 2대 1이야. 근데 Y 원자수가 같고, 아니면 X만 갖다가 보셔도 됩니다. X만 가지고 판단을 하셔야 돼요. X만 가지고 판단을. 이렇게.
그럼 숫자를 맞춰보시면 1, 2로 만약에 잡았다 쳐보자. 그럼 얘가 얼마가 되면 돼요? 얘가 뭐 예를 들어서 2. 4네요. 4. 5가 되려면 4죠. 똑같은 값을 곱해야 되니까. 1 곱하기 A 플러스 4 곱하기 A니까 5A야. 그럼 여기서는 6A가 돼야 돼. 6A가 되는지를, 4A가 돼야 돼. 그럼 4A 되잖아. 2A, 2A니까 4. 이렇게 분자수로도 바꿀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판단한 거야. 이걸 가지고. 왜냐면 한 분자당 A원 자수가 똑같으니까 곱할 값이 어차피 똑같잖아요. 그래서 1대2고 2대1을 만족하는데 이 첫 번째 조건이랑 그 다음에 X원 자수가 5대4가 되는 조건은 1몰, 4몰, 2몰, 2몰이라고 이렇게 자연수로 찾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됐니?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Y만 맞춰주시면 됩니다. Y 어떻게 맞춰요? 자, Y원 자수 지금 얼마야? 가에서 B 플러스 4C.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는요, 2B 플러스 2C. 그럼 이제 이항하시면 얼마야? B는 2C죠. 맞아? 그러면 지금 우리가 A를 1로 봤을 때 5가 된 거잖아요. 상대값으로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A를 1로 봤을 때 5가 된 거기 때문에 Y원 자수를 이제 맞게 하려면 얘가 2, 얘가 1 이렇게 되면 되겠네요. 그래서 얘가 1, 2 이렇게 1, 1 이렇게 하면 이제 딱 맞죠. 됐나요? 그럼 이제 Y원 자수도 맞잖아. Y원 자수 이제 6개죠. 여기도 6개 다 맞죠. 그러니까 이거는 2대1인 것만 알고 만약에 A를 1로 잡았을 때 이 Y원 자수가 6이 되려면 그냥 2와 그냥 1이다 이 소리야. 만약에 Y원 자수가 달랐으면 얘네들도 달라질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됐죠? 그래서 C랑 A는 똑같고 그 다음에 이제 원자량 계산해 봐야 돼. 원자량은 이제 어떻게 계산해야 돼? 원자량은 그냥 이거 나눠요. 됐지? 원자량 이제 얼마야? X는 그냥 7, 그죠? Y는 얼마? 3을 6으로 나눈 거니까 2분의 끝.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계산해 보시면 되셨나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20번. 네. 양적 관계. 자, n이라고 써 있는 거 계산할 필요 없잖아요. 그지? 뭐 a의 양, 뭐 n몰 이렇게 나와 있는 거 알 필요 없잖아. n이라고 쓸 필요 없으니까 1몰, 1몰 이렇게. 1몰 이제 2분의 3몰이네. 쏘리. 2분의 3몰 이렇게. 그 다음에 전체 기체의 질량. B는 몰라요. 오케이, 냅둬. 자, 전체 기체의 질량은 15g, 14g.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반응 후를 보니까 자, C의 양은 둘 다 1몰. C의 양이 똑같다라는 거는 1과 2의 반응한 비율이 어떻다? 같다라는 얘기죠. 비율이 같다라는 얘기야. 이렇게. 그 다음에 전체 기체의 밀도. 어차피 전부 다 기체거든요. A, B, C 전부 다 기체니까 그냥 전체를 고려하시면 됩니다. 그냥 전체 밀도는 자 5대 7이란 말이야. 5대 7. 근데 밀도라는 게요. 전체 부피분의 질량이죠. 그냥 전체 몰수분의 질량 아닙니까? 이렇게. 근데 질량이 지금 15라고 했으면 우리가 전체 몰수를 얼마라고 볼 수 있는 겁니까? 3. 그죠? 근데 잠깐만. 3이라고 해서 1이니까 얘 3이니까 남은 반응물이 2인가? 절대 안 돼. 왜? 이거 지금 상대값이야. 그러니까 얘랑 매칭형 값이 아니라고요. 상대값이야. 그러니까 진짜 값이 얼마인지를 계산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에 맞춘 값이 얼마인지를 계산을 해야 된다고. 또 3, 멍청하게 또 3 해가지고 여기 남은 거 2 하시면 안 된다고. 알겠지? 오케이. 좋습니다. 얘는 얼마예요? 얘는 지금 14를 2로 나누면 7이겠지. 그러니까 그냥 3대 2라는 소리야. 3몰, 2몰이 아니라. 그래서 얘도 실제 값이 얼마인지 계산을 해야 돼요. 됐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자, 일단은 반응한 양이 똑같잖아요. 반응한 양이 똑같으니까 C가 똑같은 거잖아. 그러면 이제 여기서 반응한 양이 A도 똑같고 B도 똑같아야 된단 말이야. 맞지? 그러면 얘는 얼마로 똑같아야 돼요? 작은 값으로 똑같게 해라 라고 했었죠. 물론 이제 둘 다 B가 한 개 반응물일 수도 있는데 그럼 반응 후에 그 차이가 2분의 1몰이 돼야 돼요. 안 맞아 또 값을 계산해 보시면. 그래서 이제 여기선 얘가 한 개 반응, 1몰 반응.
그러면 A가 1몰 반응해서 C가 1몰 생성됐으니까 A와 C의 개수 B는 똑같다. 됐니? 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B가 얼마 있는지는 몰라요. 하지만 여기서는 B가 한 개 반응물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면 정확하게 얘가 2분의 1몰 반응해야 되니까 2대 1이니까 2분의 1몰 있었어야 돼. 이렇게. 됐어? 오케이. 요렇게 이제 해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요것도 이제 요걸로 이제 마저 계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남아있는 애가 얼마 있는지를 몰라요. 그렇잖아. 근데 얘는 알아요. 얘는 안다고. 남아있는 애가 얼마예요? 2분의 1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전체 몰수가 얼마예요? 실제 값이 2분의 3이죠. 그러면 3대 2니까 얘는 얼마예요? 3대 2는 대 2분의 3이니까 이제 얼마예요? 계산해보시면 2분의 3 곱하면 되네. 4분의 9. 4분의 9다라는 얘기는 얘가 얼마 남아있는 거야? 4분의 5몰 남아있는 거야. 얼마 반응하고? 2분의 1몰 반응하고 4분의 5몰 남아있는 거예요. 그럼 원래 얼마 있었던 거야? 몰수가 4분의 7몰 있었던 거죠. 4분의 7몰에서 4분의 2몰 반응해서 4분의 5몰이 남아있는 거라고. 이해됐죠? 그래서 노란색으로 지금 몰수 다 표시해드렸습니다. 자, 질량 갑니다. 질량 해석. 자, 그러면 얘네 둘의 질량의 합이 이거고요. 얘네 둘의 질량의 합이 이거잖아. 근데 우리가 이제 조금 더 숫자가 자연수고 조금 더 편했으면은 그냥 이제 뭐 얘를 하나를 맞추고 위에서 아래를 빼가지고 요 질량의 차이가 그 A 몰수만큼의 차이 해가지고 구하면 되는데 원래 그랬잖아. 근데 이거 숫자가 개더러워요, 지금. 그랬잖아. 그러니까 그게 안 돼. 그러면 그냥 더 빠르게 하는 방법, 그러니까 각자 선택하시면 돼요. 뭐 둘 다 1로 맞춘 다음에 계산을 하든가, A를 둘 다 1로 맞춘 다음에 계산을 하든가, 아니면 A를 둘 다 2분의 3으로 맞춘다든가. 근데 여기다 2분의 3으로 맞추면 여기다 2분의 3을 곱했을 때 8분의 21 막 이딴 숫자가 나오니까 좀 힘들어진다고. 그러니까 그냥 분자량을 A라고 하세요. 그리고 분자량을 B를 B라고 하세요. 그러면 요거 그냥 1 곱하기 A니까 A 플러스 4분의 7B 대 얘는 2분의 3A 플러스 2분의 1B가 15대 14다. 요게 더 빠를 것 같아. 여기 문제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제 A 대 B의 비율이 나옵니다. 그래서 A 대 B는 2대 1 나와요. 계산해 보시면. 자, 그럼 게임 끝났어. 왜냐면 자, 몰수비 나와 있고 분자량비 나왔으면 그냥 게임 끝입니다. 자, 그래서 반응한 비율을 좀 보시면. 자, 반응한 몰수비가 개수비를 대입하시면 된다라고 했었죠? 2대 1대 2잖아. 근데 이제 분자량은 얼마야? 2대 1대 MC. 자, 그러면 둘을 곱하면 질량이거든요. 그럼 질량 보존의 법칙에 의거해서 A와 B의 질량의 합은 C의 질량이랑 같아야 돼. 질량 보존. 반응물의 질량은 생성물의 질량의 합과 같아야 되니까. 그러면 얘는 4고요. 1이죠. 얘는 2MC죠. 그래서 요게 얼마? 2점. 이렇게. 그럼 다야. 끝. 정답은 4번. 계산해 보시면 5 나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 이렇게 되겠다. 오케이. 좀 쉬었다 하시죠.